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평행 이론으로 본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직 대통령인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과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유사점도 많고 또 차이점도 많습니다. 흔히들 케네디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이 100가지 정도 비슷한 점, 유사점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유사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평행 이론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시대를 살아온 역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거의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이 굉장히 많고 그것 못지않게 차이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운명을 겪었기에 유사점이 많다라고 하는 건지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유사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상당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케네디 대통령보다 100년 정도 앞선, 정확하게 100년입니다. 100년 앞선 1860년에 에브리엄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시기 자체가 정확히 100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두 사람 다 암살됐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됐었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또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점은 임기 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괴한에 의해서 암살됐다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유사점이 있냐면 링컨 대통령은 1846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후인 1946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한 점이고 100년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는 하원 의원을 2년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에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더글라스라는 그 경쟁자한테 계속 패배해가지고 결국 링컨 대통령은 하원 의원만 2년 정도 했었고 상원 의원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1864년에 대통령에 재선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하원 의원도 했지만 상원 의원도 2번이나 했었고 그 뒤로 이제 1960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간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사점이라고 하면
그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나 그 부인들, 즉 영부인들이 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또 그 링컨 대통령과 결혼할 당시 또 케네디 대통령과 결혼할 당시에 24세였다라는 영부인들이 그 결혼할 때 24세였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 유사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도 있습니다. 그 미국의 상류 사회에서는 그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걸 꼭 유사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은 그 링컨 대통령의 아들들의 이름이 로버트 링컨도 있고 에드워드 링컨도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 둘이가 로버트 케네디도 있고 에드워드 케네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라는 이름 또 에드워드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아들 2명의 이름이 로버트 링컨이라는 아들이 있고 에드워드 링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 2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케네디와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는 19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6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대통령직을 한 2년 10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저격이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8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첫 번째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은 상의원도 지낸 사람인데 법무장관 시절에 그 LA의 엠베서더 호텔에서 또 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인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이 되는데요. 그의 첫 번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8년 로스앤젤레스의 엠베서더 호텔에서 법무장관 시절에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2번째 남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은 1969년에 여비서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비서가 사망해버리는 그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여비서랑 같이 승용차를 타고 움직였다 해서 뭔가 스캔들로 이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그렇게 드라이브를 같이 하다가 여비서는 사망해버리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에드워드 케네디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난 2009년도에 사망을 하는데요. 그분도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캔들, 그 이후로 또 약물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좌절되고 2009년도에 사망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링컨 대통령은 아들 2사람의 이름이 각각 로버트 링컨, 에드워드 링컨인데 케네디 대통령은 남동생 2사람의 이름이 각각 로버트 케네디 또 에드워드 케네디다 이런 그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사망한 장소가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게차,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그런 승용차를 부인과 같이 타고 카 퍼레이드를 하다가 암살이 됐는데요. 그 승용차의 차종이 제조사가 포드사에서 만든 링컨 자동차였답니다. 포드사에서.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자동차 왕인 그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설립했던 극장이 워싱턴 DC에 포드 극장이 있었는데 그 포드 극장에서 1865년 4월 14일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범한테 저격이 됐고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그 포드 자동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이제 저격됐다. 그래서 포드라는 또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는 백악관에 가서 그 세 번째 아들이 12살의 나이로 백악관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두 번째 아들이 백악관에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백악관에서 각각 아들을 하나씩 잃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세 번째 아들이 12살 때 백악관에서 사망을 했고, 그게 1862년입니다.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둘째 아들이 백악관에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했는데 그게 1963년입니다. 그러한 이제 유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의 비서 이름이 존이라는 비서가 있었답니다. 존 F 케네디 할 때 그 케네디 대통령의 퍼스트 네임이 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비서 중에 존이라는 비서가 있었고 또 반대로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는 링컨이라는 비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비서들이 그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가는 거나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답니다.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두 사람 다 암살이 된 그런 불운을 겪게 됐다. 이것도 좀 유사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살범 링컨 대통령을 암살했던 사람은 윌크스 부스라는 사람이고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사람은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의 이제 또 공통점이 두 암살범의 공통점이 다 남부 출신, 북부가 아니라 남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생년월일이 100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암살범인 그 윌크스 부스는 1839년생이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하비 오스왈드는 1939년생이라는 10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사점이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인 윌크스 부스는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을 암살을 하고 창고 쪽으로 도피를 하다가 이제 저격이 됩니다. 극장에서 암살하고 창고 쪽으로 도피하다가 저격이 되는데 반대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하비 오스왈드는 창고 쪽에서 이제 케네디를 저격하고 극장 쪽으로 숨었다가 또 잡히게 됩니다. 그런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암살범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암살범은 체포가 되면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뭐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판결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게 일반적인 사법 절차인데요. 그 두 암살범의 공통점은 재판 없이 바로 이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인 그 윌크스 그 부스라는 사람은 바로 그 경호원들에 의해서 추격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처음에 자기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지 않았다.
자기는 뭐 범행하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했는데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이송이 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근처에 있던 그 무슨 나이트클럽의 그 경영자에 의해서 그 오스왈드가 그 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인 오스왈드는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그 근처의 나이트클럽 업자에 의해서 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나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 공통점은 재판 절차 없이 다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유사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그 후계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어버리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후계자는 린든 존슨입니다. 린든 존슨. 그러니까 각각 대통령의 후계자인 그 당시 부통령들의 이름이 성이죠. 이름이 아니라 성이 존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연도도 100년 차이가 난답니다. 링컨 대통령의 후계자인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이고요.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후계자인 린든 존슨은 100년 후인 1908년생이랍니다. 즉, 두 대통령의 그 승계자인 그 당시에 부통령들의 그 생년이 태어난 해가 100년 차이, 1808년과 1908년이라는 100년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유사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이제 유사점이 있는데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케네디는 그 이름이 아니고 성이지 않습니까? 성이 다 알파벳 철자가 7자씩이라는 또 유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대통령의 후계자인 앤드루 존슨과 그 린든 존슨의 그 알파벳 철자가 두 사람 다 13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앤드루 존슨은 중간 네임, 즉 미들 네임이 원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린든 존슨은 미들 네임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린든 존슨은 미들 네임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알파벳 철자가 19자인데 그 중간 네임을 빼고 그냥 유사점만 억지로 출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답니다. 여하튼 린든 존슨의 미들 네임을 빼게 된다면 그 앤드루 존슨과 린든 존슨의 알파벳 철자가 다 13자씩이라는 유사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의 암살범인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 윌크스 부스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하비 오스왈드는 그 알파벳 풀네임이 각각 존 윌크스 부스와 그 다음에 하비 오스왈드입니다. 이 풀네임이 다 철자가 각각 15자씩이랍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범 두 사람 다 남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의 그 정권 대통령직 승계자도 다 남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링컨 대통령의 승계자인 앤드루 존슨은 남부 지역인 노스 캐롤라이나주 출신이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승계자인 그 린든 존슨은 텍사스주 출신. 노스 캐롤라이나나 또 텍사스주나 다 이제 그 남부로 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점들도 이제 뭐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운명이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게 평행 이론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그 회자되는 게 바로 두 대통령의 운명이 비슷한 거 아니냐. 두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대통령 임기 중에 암살돼 버리는 불운을 겪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금요일 날 사망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1965년 11월 14일에 그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금요일 날 연극 관람을 보다가 이제 그 남부 지지자인 연극 배우인 그 윌크스 부스한테 암살이 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또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도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될 때도 그때도 금요일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은 두 대통령 다 죽을 당시에 영부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부인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론들도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보통 공식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영부인이 따라다니는 것은 뭐 인생의 반려자인 영부인이 같이 동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그 말을 만드는 그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도 없잖아 있긴 한데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을 암살이 될 때 그 머리가 저격이 됐습니다. 두 대통령 다 링컨이든 케네디든 머리가 관통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것도 앞머리가 아니라 뒤쪽에서 뒷머리 쪽에서 저격이 됐기 때문에 저격될 당시에 암살범이 누군지를 피격자인 링컨이나 케네디나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자신을 향해서 저격을 하면은 이렇게 맞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쓰러지면서 누군지 이렇게 보면서 누가 나를 죽였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두 대통령 다 머리 뒤통수 쪽에서 저격을 당해가지고 누가 본인을 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또 유사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 외에도 좀 많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첫째, 링컨 대통령은 이제 출신 주가 켄터키 주입니다.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독학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독학으로 혼자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가문이 튼튼한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 지위면에서 아주 가문이 튼튼한 그런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독학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됐는데요.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까 뭐 우체국 국장 하기도 하고 뱃사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답니다. 링컨 대통령은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요즘 말로는 흙수저 집안이었답니다. 그에 반해서 존 F 케네디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었습니다. 즉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입지가 확실한 분이었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스스로도 하버드 대학 나왔고, 첫 번째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1968년에 LA의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이 된 첫 번째 남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하버드대를 나왔고,
또 2009년에 이제 죽은 케네디 대통령의 두 번째 남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도 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그 금수저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태생 자체가 링컨하고 케네디 대통령은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영국계 이민자 집안이고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이민자 집안이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 출신주가 그 다음에 그 케네디 대통령은 그 지지 기반이 본인은 동북부인 매사추세츠주 출신이긴 한데 원래 지지 기반 자체는 그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지지 기반은 남부 지역이 주된 지지 기반이었고 거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북부 지역의 도심 지역의 일부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된 케이스였는데요. 반면에 링컨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 지역 북부를 대표하는 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860년에 대통령에 초선될 때나 1864년에 대통령에 재선될 때나 그 두 케이스 전부 다 남부의 지지는 전혀 받지 못했답니다. 북부의 지지만 받았고 남부의 지지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초선 또 대통령이 재선됐답니다. 그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이제 금수저, 흑수저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은 첫째가 그 형제 자매 중에 첫째가 누나가 첫째로 있는 집에 두 번째로 태어났고 그에 반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첫째가 형인 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 깊게 좀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본인이나 첫 번째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두 번째 남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다 하버드 출신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도 하버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형이 조지프 케네디 2세입니다. 아버지가 조지프 케네디이다 보니까 첫 번째 형은 케네디의 첫 번째 형은 조지프 케네디 2세입니다. 2세.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는 그 장남인 조지프 케네디 2세를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하게 자녀들을 다 이렇게 그 좋은 학교 보내고 엄청나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장남이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선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공군 조종사로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때 거기에서 조종사로 폭격 전투에 참여하고 뭐 제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무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그 연장 근무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1944년이면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유럽 대륙이 히틀러의 손아귀에서 다시 그 수복이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게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 해가 이제 1944년인데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의 형이었던 조지프 케네디 2세는 그 아프로디테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인 폭격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무인 폭격기 프로젝트, 즉 유럽 대륙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된 상태에서 영국만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끝까지 사수되고 독일의
그 점령을 안 받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제 연합군들이 유럽 대륙을 다시 수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독일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다 이제 폭탄들을 엄청난 폭탄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요. 유인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인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하는 그게 아프로디테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형이 이제 그 당시에 참전하고 있었고 그 형 이름이 조지프 케네디 2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형이 그 폭격 훈련에 참여를 한 상태에서 영국에서 도보 해협을 이제 도보 해협 상공을 비행을 하면서 프랑스 지역에 이제 거의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인 폭격기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폭격기에다가 엄청난 폭약을 거의 1톤 정도 9,000kg 정도니까 거의 1톤 정도의 폭약입니다. 폭약을 딱 싣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그 폭격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폭격기가 한 수분 동안, 몇 분 동안 더 무인, 조종사가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혼자서 비행을 하다가 요즘으로 치면 드론 비슷한 겁니다. 혼자서 비행을 몇 분 동안 하다가 그 목표점 상공에서 자동 폭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무인 폭격기 프로젝트, 아프로디테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형인 조지프 케네디 2세도 그 폭격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낙하산을 펴고 탈출하고 그 다음에 몇 분 더 가서 몇 분 그 폭격기가 혼자서 무인 비행을 하다가 프랑스 상공에서 독일 지배하에 있던 프랑스 상공에서 폭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운이 안 좋게 그게 미리 폭발을 해버렸답니다. 즉 조지 케네디 2세가 탈출하기 전에 미리 도보 해협 상공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시신도 수습을 못하고 그러게 이제 조지 케네디 2세는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블레스 노블레주라 해가지고 그 가진 자 그러게 좀 사회적 지위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지 케네디 2세도 43년에 참전하고 한 1년 있다 제대할 수도 있었는데 연장 근무를 하면서 그러게 계속 하다가 그러게 불운을 겪어가지고 전사를 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이렇게 뭐 그 왕자들이 이제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런데 참전하고 이라크 전쟁 이런데 그러니까 참전하고 이런 게 언론에서 노블레주의 그런 하나의 귀감이 되는 케이스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형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